여러분, 피부과 시술 너무 많아서 헷갈리셨죠?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듣다 보면 또 저게 맞는 것 같고 보톡스 차양하는 사람 1000명 있으면 보톡스 맞고 후회한다는 사람도 1000명 있어요. 그 말은 뭘까요? 나한테 맞는 시술이 따로 있다는 거다. 이게 왜 그러냐면 얼굴형, 피부 컨디션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요즘은 이게 좋다더라, 이게 강남에서 품절 대란이라더라. 이거는 정말 쓸모없는 말들이에요. 그런 거에 홀랑 넘어가시면 수백만 원 깨집니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시술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필요한 것만 가성비 딱딱 챙겨서 맞을 수 있는지 제가 이 영상 한 편으로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5년차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 쫙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빠르게 설명해 볼게요. 효과는 기본이고 꼭 알고 계셔야 하는 부작용, 가격대까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보실 피부과 시술 영상 중에 이 영상이 최고라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렇게 느끼시도록 제가 최대한 쉽게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빨리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혹시 들으시다가 이 시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리쥬란은 사실 너무너무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연어에서 뽑아낸 DNA 물질 PN이라고 하는 물질을 피부 표면에 주사를 하는 거예요. 피부 재생이 일어나고 피부를 좀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리쥬란은 홍조도 좀 좋아지게 하고 얼굴을 촉촉하게 하는 대신 엄청 아파요. 제가 생각할 때 사실 리쥬란이라는 시술이 피부과에서 하는 시술 중에 가장 아픈 시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쥬란은 한 3-4일 정도 얼굴에 볼록볼록 엠보싱이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피부가 내가 건조해서 물광을 만들고 싶다, 촉촉하게 쫙 만들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가장 최고의 시술인 것 같아요. 리투오는 탄력에 가장 좋아요. 리투오는 작년부터 시작된 시술인데 이전에는 리쥬란, 주베룩 이런 걸 피부에 직접 주사해서 피부의 콜라겐을 재생시키도록 계속 자극을 줬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우리가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키지 말고 집어넣자. 그래서 리투오가 시작됐어요. 그 이전에는 돼지나 이런 데서 뽑아낸 콜라겐을 집어넣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게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한테서 뽑아낸 콜라겐, 종종진피를 넣자 라고 해서 시작된 시술이고, 사실 이 리투오가 정말 대박이 났어요. 너무너무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적어서 최근에는 리투오가 너무너무 많이 퍼지니까 다른 회사 버전들, 셀르디엠, 주부아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구독자분들이 생각하실 때 리투오, 셀르디엠, 주부아셀 대동소이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투오도 사실은 처음에는 하나도 안 아픈 시술이라고 했지만 사실 좀 아파요. 리투오를 주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손주사도 있고 피부 안쪽에 깊숙이 넣는 방법도 있고 기계로 주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주사가 가장 적절하고 피부 안쪽에 깊게 넣어주는 편이기도 한데 리쥬란처럼 약간 오돌토돌 엠보싱이 생기기도 해요. 근데 그거 제외하고는 특별한 부작용은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얼굴에다가 주사를 놓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종류 중에는 리쥬란이나 주베룩보다는 리투오가 사실 효과적인 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좋다. 대신 비싸니까 가성비는 좀 떨어진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우리는 피부의 결이나 모공 개선에 굉장히 좋아요. 고우리는 예전부터 쓰던 PCL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어요. PCL이라고 하는 성분을 액체처럼 만들어서 피부 안쪽에 넓게 넣어주는 개념이고요. 넣는다고 얼굴에 살이 찌거나 하진 않아요. 써마지나 이런 거 하면 피부가 팽팽해지고 탱탱해지잖아요. 고우리도 마치 피부 안쪽에 집어넣어서 피부를 좀 두껍게 만들어주고 피부의 결이나 팽팽함을 잡아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여러 번 시술도 필요 없고 한 번 정도만 가볍게 시술을 받으시면 왠지 모르게 피부가 좋아졌어요. 피부가 반짝반짝해졌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잔주름이나 모공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고우리는 피부 안에 넣었을 때 멍이 들잖아요. 멍이 진짜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우리는 시술하실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시술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근데 멍이 생기면 조금 티가 나니까요. 고우리는 제가 액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컬트라나 주베룩이나 이런 것들은 가루기 때문에 물에다가 이 가루를 녹이는 수화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사실 고우리는 액상이니까 굳이 수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결절이 생길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고요. 주베룩이나 스컬트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결절 부작용이잖아요. 근데 고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안전하죠. 대신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에 비해서 볼륨이 올라오는 효과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장점이다 단점인 거예요. 얼굴에 볼륨을 넣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라가 아니라 고우리를 하면 너무너무 좋은 거고, 얼굴에 살이 부족해서 볼륨을 넣어야 한다 하면 사실
굳이 고우리는 맞지 않죠. 이런 콜라겐 부스터 종류는 얼굴의 형태라든지 아니면 시술을 받으시는 분의 미적 지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술자랑 좀 잘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다른 주베룩 볼륨이나 스컬트랑 비교해서 이마랑 눈가가 가능해요. 왜냐? 결절이 안 생기니까. 주베룩은 탄력 케어를 목적으로 그리고 얼굴에 살을 찔 목적으로 하는 시술. 저희가 주베룩으로 퉁 치지만 정확히는 주베룩 스킨 부스터랑 주베룩 볼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 중에 이제 주베룩 볼륨은 스컬트라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굴에 좀 볼륨이 부족할 때 살을 찌우고 싶을 때 사용하는 콜라겐 부스터고요. 주베룩 스킨 부스터는 사실은 살이 찌진 않고 피부 표면에 촘촘촘촘 주사를 놔서 피부의 컨디션을 개선하고 잔주름이나 모공을 좀 개선할 때 사용하는 주베룩 스킨 부스터는 결절 부작용은 굉장히 적은데 주베룩 볼륨은 스컬트라랑 마찬가지로 수화가 잘 되지 않거나 하면 결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수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너무 과량을 한 곳에 몰아서 시술하거나 하면 결절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서 적당히 약간 흩뿌리듯이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주베룩 볼륨도 그렇고 스컬트라도 그런데 어떤 부위에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볼륨이 올라오는 게 달라지니까 시술자가 여기에 볼륨이 올라오는 게 좀 좋겠구나, 여기는 볼륨이 올라오면 그렇게 이뻐 보이진 않을 텐데 를 가상으로 가늠을 하고 시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술자의 경험이나 이런 게 좀 중요한 편이죠. 스컬트라는 얼굴의 볼륨을 자연스럽게 찌우고 싶을 때 최고. 사실 스컬트라는 저희가 저번 영상에서 언급드렸지만 얼굴에 볼륨을 찌우고는 싶은데 지방 이식도 너무 과도해서 싫고 필러도 조금 무섭고 하시면 자연스럽게 볼륨 채울 땐 스컬트라만한 게 없어요. 스컬트라는 한 번에 볼륨이 올라오진 않지만 3번 정도 반복하면 한 2-3kg 정도 몸무게가 쪘을 때처럼 얼굴에 자연스럽게 볼륨이 생기고요. 그리고 얼굴에 피부 두꺼워짐, 잔주름, 피부의 탄력도가 같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번에 제가 영상 올렸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세요. 울세라, 처져있는 턱 라인을 올리기에는 가장 최고. 울세라는 송지훈님, 지혜은님, 전현무님이 나오셔서 저 울세라 맞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모르시는 분이 없는 시술일 거예요. 신기루님은 유튜브에서 막 울세라 1200샷을 맞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울세라는 다른 시술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턱 라인을 끌어올리고 얼굴을 슬림하게 만드는 데는 가장 효과가 좋아요. 문제는 통증이 있고요, 부을 수도 있고요. 장점이 다 단점인데 얼굴에 살을 빼요. 살을 빼는데 왜 단점이냐? 얼굴에 살이 많으시고 불필요한 곳에 살이 빠지면 너무 장점인데 내가 뒷볼페임이 있어, 악광대의 볼륨이 부족해, 이런 분한테 울세라 열심히 해가지고 살이 빠지면 사실은 엄청 쾌해지고 단점이잖아요. 울세라는요 다다익선 아니에요. 울세라는 얼굴 형태를 보고 환자분이랑 상의를 해서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저 샷수를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울세라를 했을 때 내가 조금 얼굴 살 빠지고 걱정돼 그러시면 사실 울세라 말고 울세라의 대체 장비도 많아요. 온다리 피팅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연예인들은 울세라 안 해요 라고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보시니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아니면 보시는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디자인을 잘하고 뒷볼페임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서 살 빠지고 올려 붙여야 되는 이런 하안면부에 좀 집중해서 하면 사실은 울세라 괜찮아요. 요거는 시술하시는 분이랑 잘 상담을 하시고 어느 정도 샷수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슈링크, 텐세라, 더블로, 브이로, 립테라, 리니어지 요거는 다 같은 울세라의 한국 버전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울세라 하이프라고 부르잖아요. 고강도 집속 초음파. 근데 이것도 다 하이프 장비다. 다만 울세라에 비해서 에너지 레벨이 좀 낮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온다 리프팅, 울세라보다 즉각적인 효과가 있고 살이 덜 빠지는 리프팅 장비. 온다 리프팅은 사실 울세라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세라 왜 겁나죠? 얼굴에 살 빠질까봐. 한 일주일 후에 진짜 중요한 결혼식이야. 울세라는 한 달 후부터 효과가 나오거든요. 빨리 효과 봐야 되는데 울세라? 사실 안 되잖아요. 온다 리프팅은 빠르게 효과가 나오고 안 아프고 다운타임이 적고 살 빠짐이 적고, 대신 울세라보다 지속기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일반적으로는 울세라는 저희는 한 1년 정도 간다, 한 6에서 9개월 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온다 리프팅은 한 번 했을 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온다 리프팅은 울세라의 대안인데 빨리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아픈 거 너무 싫을 때, 살 빠짐이 좀 적고 싶을 때 하시면 너무 좋고 대신 지속기간이 짧다. 제가 너무 열띠게 설명해서 이제 목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약간 목이 지금 잠기고 있다는 걸 느끼시나요? 이렇게 열심히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노력하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 한번 주십시오. 다시 가볼까요? 써마지, 탄력 케어의 끝판왕. 현 시점에서 얇아진 피부를 두껍게 콜라겐을 재생하는 시술 중에 단 한 가지만 골라라 하면 그 누구든 써마지를 아마
고를 거예요. 써마지라고 하는 건 고주파,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해서 피부에 열을 내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하는 시술이고요. 얇은 피부를 두껍게 만들어서 피부에 잔주름이나 모공을 좋아지게 하고 피부가 흘러내리는 걸 막는 시술이에요. 써마지는 사실 얼굴에 살도 빠지지 않고 너무너무 좋은 시술인데 단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엄청 아파요. 써마지가 옛날엔 그렇게 아픈 시술은 아니었는데 점점 더 아파지고 있는 추세예요. 왜냐면 더 고강도로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울세라에 비교하자면 여기 턱 라인이 사실 그렇게 막 썩 좋아지진 않아요. 잔주름이나 모공, 얇아지는 피부, 흘러내리는 피부에 안티에이징 케어를 원한다 하면 진짜 써마지 너무 좋은데 이런 턱 라인을 좋아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써마지는 조금 아쉽고요. 예를 들어서 이마에 진짜 진한 주름이 있는데 써마지 한다고 주름이 좋아질 그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보톡스를 쓰고, 써마지는요 진짜 전형적인 안티에이징 케어이기 때문에 받아보신 환자분들 중에 절반은 너무너무 찬양하고요, 절반은 도대체 이건 뭐야, 뭐가 좋아졌는 거야 라고 되게 실망하시는 시술 중에 하나라서 써마지를 받으실 때는 경험 많으신 시술자와 꼭 상담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한테 이게 맞는지, 아니면 나는 좀 다른 시술을 해야 되는지. 써마지는 운동이랑 비슷해요. 왜 운동도 한 달 한다고 막 몸이 근육질 되지 않지만 1년, 3년, 5년 이렇게 하면 점점 몸이 바뀌잖아요. 써마지도 사실 한 번 하고 와 너무 좋다 이런 분들보다는 써마지를 1년 간격으로 꾸준히 반복하시면 내가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늘어져서 이상하게 내 친구들 또래보다 훨씬 더 젊은 상태를 유지하는, 써마지는 사실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덴서티, 써마지의 가성비 버전. 덴서티는 사실 써마지라고 하는 고주파 탄력 레이저의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마지가 진짜 너무너무 아프거든요. 나는 써마지처럼 아픈 거 못해 하시는 분한테 덴서티를 일반적으로 권유를 해드리고요. 덴서티도 팁 종류에 따라서 약간 효과가 달라져요. 클래식 팁이라고 해서 덴서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팁은 써마지의 완벽한 한국 가성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덴서티엔 알파 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클래식 팁 플러스 피부 표면을 좀 케어해주는 양극성 고주파가 같이 나오는 팁 종류라서 잔주름이나 모공, 즉각적인 효과에 좋고 클래식 팁보다 알파 팁이 좀 덜 아파요. 너무너무 아프고 너무너무 싫어요 그러시면 덴서티 알파 팁도 너무 좋은 선택이다. 그 외에 올리지오, 볼류머, 텐서마, 세르프 이런 것들도 써마지처럼 한국의 고주파 탄력 레이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너지 레벨이 조금 낮지만 대신 좀 덜 아프고 지속기간이 좀 짧지만 가성비가 있기 때문에 할만한 거죠. 티타늄, 즉각적인 효과는 최고. 티타늄은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는 시술이에요. 울세라나 온다 리프팅처럼 라인을 정리하는 시술인데요, 울세라나 온다 리프팅보다도 더 즉각적인 효과가 강력하고 대신 온다 리프팅보다도 더 지속기간이 짧아요. 일주일 후에 진짜 중요한 일정, 내가 예비 신부야 아니면 내가 발표를 해야 돼 이럴 때 즉각적으로 발자주름이나 턱 라인을 쫙 올릴 때 너무너무 좋은데 길게 가면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가기 때문에 주기적인 관리 목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가성비가 떨어져요. 티타늄은 연예인분들이 시상식, 광고 촬영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모드, 최고의 가성비. 사실 인모드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1번은 미니 FX라고 해서 살을 빼는 모드가 있고요. 2번은 포마라고 해서 탄력을 잡아주는 모드가 있거든요. 저는 인모드를 언제 많이 쓰냐면 20대 분이 왔어요. 턱이 너무 뭉툭하고 처지는 것 같대요. 근데 20대가 턱이 처질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거든요. 20대는 처진 게 아니라 그냥 이 부분에 살이 많아서 뭉툭해 보이는 거예요. 인모드 미니 FX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짐을 올리기 위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살이 많고 뭉툭할 때 지방을 걷어내서 슬림하게 만들 때 많이 써요. 물론 그러면 처짐을 케어하는 게 좀 아쉽잖아요. 그때는 인모드에서 두 번째 모드, 포마라고 하는 양극성 고주파를 이용해서 얼굴의 탄력 케어 그리고 처짐 케어를 같이 해주면 사실 저는 인모드는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모드는 문제가 멍이 들어요. 멍이 약간 부항 뜬 것처럼 이렇게 들어서 거의 한 3일, 길게 가면 막 일주일 이렇게도 가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 일주일씩 멍이 든다? 티나지 않게 이쁘게 하는 게 요즘에 가장 트렌드인데 사실 트렌드랑 조금 맞진 않고요. 인모드는 일반적으로 한 달 간격으로 여러 번 하거든요. 매달 한 일주일씩 멍이 든다? 사실 쉽지 않죠. 대신 최고의 가성비 시술이다. 필러, 즉각적인 만족도 최고. 필러는 볼륨을 넣는 시술 중에 하나잖아요. 볼륨을 넣는 시술이 크게 세 가지예요. 지방 이식, 필러, 콜라겐 부스터. 지방 이식은 어떤 생착률이라는
생기는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엄청 빵빵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 필러는 내가 원하는 부위에 내가 원하는 만큼만 집어넣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볼륨만 만들 수 있어요. 넣자마자 바로 볼륨이 올라오니까 즉각적인 볼륨 만족도는 최고. 지방 이식은 사실 넣으려면 내 지방을 빼서 넣어야 되니까 빼는 작업, 벌르는 작업, 넣는 작업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이 있지만 필러는 그냥 만들어진 걸 넣으면 되니까요. 필러는 그런데 부작용을 엄청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맞아도 좋다, 여기는 맞지 마라, 이걸 제가 딱 알려드리고 넘어갈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러는요, 어디가 맞으면 좋냐? 귓볼, 관자, 앞광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턱끝, 이마 이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좀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있어요. 코, 미간, 애교. 코랑 미간은요, 눈 쪽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분포하는 곳이라서 1년에 한두 케이스 정도 꼭 코랑 미간 필러 하다가 실명 케이스가 생겨요. 그리고 두 번째, 애교는요, 위험해서가 아니라 트렌드랑 맞지 않아졌어요. 예전에는 약간 여기에 애벌레 넣은 것처럼 두툼하게 애교살 만드는 게 트렌드였는데 사실 요즘에 그렇게 넣으면 과해 보이거나 올드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애교는 안 하고요. 그리고 레디어스는 즉각적인 효과도 있고 장기적인 효과도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레디어스는 딱 넣자마자 필러처럼 해당 부분을 좀 채워주는 효과도 있는데, 채워주는 게 안쪽에서 조금씩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는 콜라겐을 자극하는 성분들이 콜라겐도 동시에 만들어줘요. 처음에는 필러처럼 좀 빵빵한 느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콜라겐이 들어차서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느낌이 있다? 나는 귓볼, 팔자 이런 데를 채우고는 싶은데 필러 너무 싫어 하시면 사실 저는 레디어스도 아주 필러의 중요한 대체제라고 생각합니다. 쿠락셀, 모공과 흉터 치료의 클래식. 프락셀은 상처를 내서 재생시키는 레이저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프락셀은 좋은 레이저예요. 근데 다만 조심해서 맞아야 돼요. 프락셀은 상처를 내고 재생시키기 때문에 너무 세게 해버리면 얼굴이 너무너무 예민해지고요.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저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았더니 피부가 예민해졌어요, 얇아졌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거의 대부분 프락셀 때문이에요. 프락셀은 분명히 효과는 있으나 피부가 얇거나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한테는 잘못 받으면 피부만 까매지고 빨개지고 예민해지고 해서 부작용만 왕창 생기는 시술이에요. 굉장히 조심해서 받으셔야 돼요. 포텐자, 다재다능. 포텐자는 바늘 고주파라고 해서요, 물리적인 작은 바늘로 피부에 상처를 내고 재생시키는 원리를 갖는데 모공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여드름 치료도 할 수 있고 탄력이나 잔주름 개선을 위해서도 포텐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포텐자도 작은 바늘로 상처를 내는 거다 보니까 피부가 얇고 민감하고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럴 때 포텐자를 해버리면 피부가 붉어지고 까매지고 예민해져요. 프락셀과 마찬가지로 포텐자도 굉장히 조심히 바르라고 설명드리고요. 이런 분들 있어요. 모공이 신경 쓰여요. 근데 보니까 나비존이 좀 시뻘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포텐자 받으면 모공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얼굴이 더 붉어져서 모공이 더 강조돼 보이니까 그런 분들은 포텐자 좀 조심해서 받으셔야 돼요. LDM, 아프지 않게 촉촉하게. LDM은 사실 제가 여러 번 유튜브에서 말씀드렸는데 관리 프로그램의 일종이에요. 피부에 초음파를 집어넣어서 염증 물질을 줄이고 촉촉하게 하는. 물론 LDM은 한 번 한다고 절대 좋아지진 않아요. 효과를 느낀다는 분도 있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쌓아나가는 개념이고, 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여러 번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많이 필요해요. 근데 대신 LDM은 피부를 상처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피부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피부가 예민하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딱 맞는 시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서 피부과에서 시술 받고는 싶은데 예전에 피부에 시술 받을 때마다 문제가 됐다. 그런 분들은 LDM만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자극 주지 않으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촉촉하게. 그런 분들이 가능하면 한번 LDM을 받아보세요. 레이저 토닝, 기미 치료의 표준. 레이저 토닝은요,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피부에 있는 검은색 색소를 조금씩 옅게 만드는 개념이고, 기미를 치료할 때는 무조건 레이저 토닝이에요. 예전부터 피부과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써마지랑 토닝만 주구장창 한다. 써마지도 그렇고 토닝도 그렇고 한 번으로는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얼굴에 안 하신 분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은 상태가 되거든요. 저는 일반적으로 레이저 토닝은 아주 심하신 분들은 한 2주에 한 번 좋은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한다. 그럼 대체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를 하는 편이에요. 물론 한두 번 가지고는 절대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없고요. 레이저 토닝도 시술이기 때문에 자주 받거나 많이 받거나 강하게
과하게 받으면 사실 피부가 조금 건조해지고 예민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해요. 그래서 레이저 토닝 할 때는요, 후 관리로 LDN 같은 걸 같이 하시거나, 예를 들어서 가을 겨울철에 너무너무 건조하면 그때는 얼굴에 리쥬란이나 리투어 같은 스킨 부스터를 살짝 섞어준다든지 이러면 충분히 좋은 상태 만들 수 있어요. 레이저 토닝 하시고 집에 가셔서 셀프 케어도 굉장히 중요해요. 물을 많이 드셔주시고 수분크림이나 보습제, 재생크림 이런 것들을 좀 꾸준히 관리해 주시면 레이저 토닝하고도 좋은 상태를 만들 수 있죠. 보톡스, 가성비 끝판왕 안 맞으면 손해! 보톡스는 신경에서 근육으로 전달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딱 끊어서 근육이 더 이상 수축하지 못하게, 물론 근육만 그런 건 아니고 뭐 땀샘이라든지 피지샘이라든지 혈관까지 잡아주기 때문에 정말 다재다능해요. 다음 편으로는 보톡스를 해부해서 모든 부위별 작용, 부작용을 피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싹 알려드릴게요. 보톡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원장님, 근데 가격도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그쵸. 가격 대략이라도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능하시죠? 아, 그럼요. 리쥬란, 20만원대, 리투오, 6, 70만원대. 리투오 셀레디엠 주부하셀 다 비슷한가요? 네, 비슷해요. 오리, 6, 70만원대. 비싼 데는 80만원대. 주베룩 스킨, 주베룩 볼륨. 주베룩 스킨은 사실 진짜 다른데 한 20만원대? 주베룩 볼륨은 한 50만원대? 컬드라, 7, 80만원대? 울세라. 이게 100샷당 다른데 대체로 많이 하는 게 한 300에서 600샷인데요. 한 100만원대? 슈링크 텐세라 더블로 브이로 리프테라 리니어지. 아, 이건 진짜 싸게 아마 받으실 수 있을걸요? 저도 안 해가지고 한 10만원, 20만원 되면 받으실걸요? 국산 고강도 집속 초음파 하이프는 약간 미끼 상품으로 쓰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싸게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온다 리프팅, 50에서 한 70만원대? 써마지, 한 200만원대? 덴서티. 한 100만원대? 얘가 또 클래식이랑 알파는 가격 다르지 않아요? 맞아요. 클래식은 한 100에서 한 120만원? 그리고 알파는 한 150에서 180만원 정도? 써마지랑 비슷하네요. 알파가 되면 써마지랑 거의 가격이 붙어요. 그러니까 클래식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고, 알파의 장점은 안 아프다, 잔주름이나 모공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면 통증이 좀 중요한 사람들이면 써마지보단 덴서티 알파를 선택할 수도 있겠네요. 올리지오 볼륨어 텐서마 세르프. 세르프는 비싸고요. 저는 안 하는데 세르프는 150에서 한 200만원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왜요? 이거 그 K 써마지 아니었어요? 써마지는요, 피부가 겉면이 여기 있으면 이 정도의 써마지는 들어가는데, 세르프는 K 써마지니까 이 정도에 들어가는 거랑 더 깊게 들어가는 걸 하나 주파수 같이 쏴줘요. 세르프가 추구하는 바는 약간 써마지랑 울세라를 내가 한 큐에 해결하겠다. 대체로 한 150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K 써마지는 100만원 초반대? 티타늄. 한 50에서 70만원대? 티타늄 되게 비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한두 달밖에 안 가잖아요. 한두 달에 내가 50에서 70을 태울 거냐? 야, 쉽지 않으실걸요? 왜냐면 2달 간다고 치면 1년 가려면 6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써마지 울세라보다 훨씬 비싸져요. 진짜 중요해서 나 가성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럴 때는 티타늄만 하는 게 없죠. 인모드도 종류별로 가격. 인모드는 진짜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슈링크나 이런 거 말씀드릴 때 미끼 상품으로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인모드도 사실 미끼 상품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미니 FX 기준으로 한 부위 이렇게 하는 경우는 한 10만원대? 풀페이스로 하는 경우는 한 20에서 30만원대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상품이라고 해서 막 이게 뭐 효과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인모드 같은 경우는 나온 지도 오래됐고 멍드는 것 때문에 싫고 뭐 이러신 분들 있으니까 유행이 좀 지났거든요. 약간 미끼 상품으로 쓰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필러 가격. 필러, 이거는 진짜로 국산을 쓰냐 수입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 수입 쓰는 병원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1cc당 30만원 정도 받는 병원도 있고요. 진짜 국산으로 싸게 한다 막 이런 데는 제가 본 데는 1cc당 한 4, 5만원도 있었어요. 레디어스, 한 7, 80만원대? 프락셀. 1회 뭐 진짜 한 10만원,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요. 30에서 50만원 정도 받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부위를 그냥 얼굴 전체로 보는 건가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볼만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싸지는 거고, 포텐자, 한 30만원대? LDM, LDM 한 10만원대? 한 번 할 때? 레이저 토닝. 이것도 미끼 상품으로 하는 데 있거든요. 레이저 토닝 한 번에 10,000원 뭐 이렇게? 사실 그건 말도 안 되고 일반적으로는 10만원대인 것 같아요. 보톡스, 국산을 쓰냐 수입산을 쓰냐에 따라 다른데, 국산은 한 3에서 5만원? 그리고 수입은 한 5에서 7만원 정도? 박경열의 피부 상담소.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건데, 사실 피부과 시술에도 유행이 있어요. 이 유행이라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시술이 좋아서 유행을 하는 것도 맞는데, 이게 사실 유행을 한다고 나한테 맞는 시술인 건 아니잖아요. 시술을 고르실 때는 유행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시술인가가 먼저 고려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아무리 유행인 시술이어도 나한테 필요가 없으면 돈만 날리는 거고, 겪지 않아도 될 불편함, 부작용 같은 거 겪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한테 필요한
소소한 시술이라도 꼭 이 시술해야 되나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유행이 지났지만 나한테 궁합이 좋고 효과가 좋은 시술이 굉장히 많아요. 유행이 지난 덕분에 당연히 가격은 저렴해져서 제가 받기엔 더 좋죠.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시술들이 있고 이게 나한테 맞을 것 같은데 라고 현명하게 찾아보시면 여러분은 합리적으로 피부 관리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내용에서 더 심화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자세히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좋은 컨텐츠를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피부과 전문의 박경열이었습니다. 원장님 좀 힘드시죠? 어떠셨나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진료를 보고요. 제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시술을 할 때도. 그러면 목이 가끔 막 나가고 그렇기도 해요. 그래서 막 오늘 한 게 막 진짜 엄청 힘든 날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시술을 좀 정리를 했잖아요. 저는 한 번쯤은 이렇게 하고 싶었던 촬영이었고 제가 생각해도 피부과 시술이 진짜 요즘에 많이 생겼어요. 전문가인 제가 봐도 야 이건 또 뭐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나 환자분들이 보시면 광고를 걸러내기가 정말 쉽지 않겠다 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저는 보이지만 부작용이나 아니면 주의사 맞으면 안 되는 사람도 말 안 해주고 막 과장광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오늘 쭉 정리를 해보고 환자분들이 아니면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시술 쫙 찾아보시면서 나한테는 이게 맞겠다, 이건 안 맞을 것 같은데 라고 조금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로 환자분들이나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거 해야겠다 딱 이렇게 정하고 가시면 안 되고 이게 맞을 것 같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셔서 내가 신뢰할 만한 원장님께 저는 이런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분께서 저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